안녕하십니까. 유현 역학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주론에 대해서 역학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주거든요. 일주를 알면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적성, 직업, 성격을 알고 직업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 일주, 육식갑자의 갑자 일주 첫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주를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 푸는 이치를 알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역학 초보자들을 위해서 참고해서 제가 하는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갑자 일주의 사주 명식은 여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갑자 일주를 알기 전에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를 풀기 이전에는 음양학을 알아야 되거든요. 음양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주 만물의 모든 기운들을 구별하면은 음과 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도 우리가 분석할 때 천간과 지지가 있으면은 천간의 음과 양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음과 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 일주라고 하면은 갑은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갑병 무경임은 양간이고 을정지신계는 음이기 때문에 갑은 양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는 그 천간의 10글자 중에서 첫 자이기 때문에 역사의 창조자를 뜻하고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목이라고 해서 죽은 제목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곡직격이라고 해서 뻗어 올라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뻗어 올라가면은 그 욕심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은 단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갑이라는 것은 그 간의 5장에서는 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 욕심과 이기심, 지나친 이기심과 욕심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간은 욕심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간이 손상될 수 있고 건강에 나쁜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면을 해서 잠을 잘 자서 간을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것은 동양지목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의 대두보 같은 그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최고라고 하는 그 잘났다는 그런 그 우쭐대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갑목은 그 표정에는 그 사목이라서 그 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할 때는 얼굴 표정을 좀 밝게 하면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갑목은 1월의 나무이기 때문에 2월의 묘목보다는 어린 나무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여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항상 놀이를 좋아하고 유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놀러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놀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조금 놀이 같은 거는 삼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지에는 그 자자가 있는데 이거는 자수, 오행학적으로 보면은 수입니다. 이 오행학적으로 수고 그리고 지지에 자가 양간입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출에서 첫째 글자는 양이고 두 번째 글자는 음이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는 모두 양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주 명식에서 그 천간을 보면은 다 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간의 성격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을 구별할 줄 알게 해서 그 성격이 파악이 되니까
지금 양팔동이니까 성격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낙천적이라고 이렇게 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명의 사주를 보면서 이 사주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일주는 갑이라는 나무로 태어나서 월지에 신이라는 금으로 금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갑목은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이고 남자에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신인데, 이 경신에서 보면은 이 신이라는 거는 지장간에 무임경이라고 해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이라는 이 글자는 뿌리가 뚜렷하기 때문에 관직이라는 경신이라는 이 글씨는 금근목을 하기 때문에 관직으로 나가면 이 사주는 출세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명의 사주에서 재물을 보게 되면은 목에서 볼 때는 이 술토가 재물이 됩니다. 이 술토는 천간에 임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목토하기 때문에 토가 약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임술이기 때문에 백호대살이기 때문에 이 재물의 기운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상의 병화를 보게 되면은 이게 식신을 낳습니다. 이 식신이라는 것은 목생화해서 화는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주작이라고 하고, 주작은 말을 잘합니다. 표현력이 좋고 아주 돈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를 생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화는 여기에 경금을 화극금해서 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편관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간직에 나가서 출세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 화에서 화극금해서 극을 하니까 관직 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신자진 삼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서 관인상생격의 사주입니다. 관인상생격의 사주라는 것은 관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교육가적인 사주입니다. 관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생활을 말하는 거고 명예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관직으로 나가서도 출세를 하는 것이고 교육가로도 나가서도 성공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임술에서 이게 인호술생이면, 그러니까는 인이면 호랑이띠, 오면 말띠고 술은 개띠인데, 인호술생은 신유술년에 삼재가 오면은 좀 조심스럽게 좀 해야 됩니다. 삼재는 좀 위험하니까 삼재가 오면은 인호술생들은 신유술년에 좀 조심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인상생격에서 이 신자진에서 잘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잘 돌아가지만, 여기에서 신이라는 것은 역마살입니다. 역마살인데 이 자수가 정인이 수생목을 해서 정인인데, 그러니까 역마살이면은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도화살 이성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면서 이성과 교제할 수 있는 운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여행도 가시고 놀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금극목으로 해서 운세를 볼 때 태어난 달을 월지를 봅니다. 월지를 봐서 이게 신금이기 때문에 가을입니다. 그래서 금수가 이렇게 신술, 그러면 신유술 합이 되는 거고, 이게 금수가 많습니다.
금수가 많으면 운세에서는 운을 볼 때는 목화가 용신입니다. 목화가 용신이면 이 사주에서는 시상의 병이고 지지에 인이 있기 때문에 용신이 이렇게 화하고 목이 있으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신이 없다 하면은 세운이나 대운에서 이 화나 용신의 목화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주에서는 이런 기운들을 못 받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남자 사주에서는 이렇듯이 지금 관인상생격으로 해서 교육가 사주고 관직 사주면서, 그리고 재물운도 목국토해서 괴강 백호대살이 돼서 재물운도 좋고, 관직은 화급금을 당하니까 관직운은 좋으나 그래도 극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감명을 해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여명의 사주에서 보면은, 여명의 사주에서는 남자 운이 관이기 때문에 금극목을 합니다. 근데 경신은 뚜렷하게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을 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 재물은 똑같이 이 술토입니다. 목국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임술개강 백호기 때문에 재물운이 그래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자에서는 직업으로 볼 때는 이 사주도 여기 자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정인입니다. 수생목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돌기 때문에 이 사주도 관인상생격으로 교육가나 간직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로 볼 때는 이 여자 사주에서는 특별히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서는 관은 자식입니다. 자식도 이 뿌리가 있고 이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똑똑한 자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고 정신세계고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지는 현실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고 기후로 봅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음과 양의 기운으로 그 사람을 사주팔자를 분석을 하면서 기운에 따라서 운에서 들어오는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잘 살피면서 음양의 조화가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이 불리할 수가 있고 또 대발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주의 음양을 잘 구별해서 이치를 잘 알아서 잘 판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주 명리학을 푸는 데 있어서는 음과 양의 구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주라는 것은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낮으로 되고 모든 게 순환을 하면서 변화하는 기운의 이치에 있으니까 그 기운을 잘 살펴서 갑자 일주면 일주에 어떤 오행이 있으며 이 기운이 목화의 기운이 강한지 금수의 기운이 강한지 그걸 따져서 목화의 기운이 강하면 양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말할 수 있고요. 금수의 기운이 강하면 이게 저축성이고 이 사람들은 음적인 성분이 있어서 의존적이다. 그리고 약간 좀 자기 이기적이다. 욕심이 좀 있다. 남들보다는 좀 그런 저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이고 이렇게 감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60갑자의 갑자 일주부터 분석을 했는데 차차 그 다음 이제 울축 다음 시간에는 울축을
여러분과 함께 감명을 하고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상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